자,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 달려있다 파트를 오늘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사랑, 즉 자기를 사랑하는 힘에 모든 성공과 모든 행복과 모든 건강에 그 힘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음 일곱 가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일곱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 두 번째는 건강과 에너지, 세 번째는 사랑의 인간관계, 네 번째는 경제적 성취, 다섯 번째는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여섯 번째 자기 이해, 일곱 번째 성취 자기 실현. 이 일곱 가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른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하나씩 쭉 보는데 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자, 마음의 평화 반대는 뭐죠? 스트레스죠. 자,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다. 사랑이 충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마음 안에 채워진 이 사랑의 양은 쉽게 말하면은 이 물이 어항 속에 들어있느냐, 호수에 채워져 있느냐 이런 것과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어항 속의 물, 호수의 물. 근데 예를 들어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어항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어항에 돌을 던지면 어항은 깨지겠죠. 뭐 넘치겠죠. 자, 큰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문이 조금 일다가 이제 네,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물이 작다는 이야기, 내 마음의 물이 어항과 같은 작은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호수처럼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난 쪽에 비판, 뭐 싫은 소리를 듣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거절 저항에 부딪히거나 뭐 부부 갈등이 생기거나 이렇게 이제 좀 시련 고난과 같은 이런 문제가 하나의 돌이라고 본다면 이런 시련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이게 이제 마음이 어항처럼 작아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넘치거나 어항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호수처럼 아주 크다 그러면 약간 파문이 일다 그래 좀 힘들었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땐 뭐 모든 사람 다 힘들 수 있지만 힘든 느낌이 잠깐 한 1, 2분 있다가 없어지느냐 요게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가느냐 이런 차이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은 상처가 오래 머문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제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깨구리처럼 아주 작은 그 동물에 해당된다. 사랑이 크면 코끼리처럼 아주 큰 그 동물에 해당이 돼요. 그럼 돌에 맞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깨구리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죽어요. 근데 코끼리는 맞아도 아무 느낌이 없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사랑이 충분하면 백조. 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워낙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 의존성의 성격이 되면서 이른바 남의 눈치를 본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사랑이 충만하면은 백조나 오리들 눈치를 더 이상 안 본다는 이야기죠. 독립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 돌을 던지는 인간이 많은 게 문제냐? 돌에 맞아서 내 마음이 아픈 게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예?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게 문제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는 게 문제냐 이 말이죠.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받는 게 힘든 문제죠. 일이 생길 때마다 상처 받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제발 생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생겨도 예,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은 편안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은 힘든 일이 제발 안 생겼으면 좋겠어.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내 미래가 아주 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꽃길만 걷겠어요. 뭐 꽃길만 걸어요. 그러니까 뭐 꽃길도 있고 뭐 눈길도 있고 뭐 빗길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길이든지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편안함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힘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아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위에 있는 긍정적인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면에 잠겨 있는 부정적인 것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일요일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 우리 김원수 선생님이 카톡이 왔어요. 도대체 완벽 은수. 김은수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이걸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해줬어요. 인간이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은 장점만 갖추고 있고 항상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항상 뭐 좋은 것만 있고 이래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또 뭐 자랑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갖춰진 상태가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날씨를 보면 맑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눈 오는 날씨도 있고 이 모든 날씨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날씨를 다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 뭐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장점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인간은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끔 이렇게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희노애락에 관련된 모든 긍정과 부정과 이 정반대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삶에 또 이제 그런 거죠. 인생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인생은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너무 완벽한 거죠.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난 남들보다 더 크게 부자가 돼야 되고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말도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최고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반대도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것만 갖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인간이 코가 잘생기면 눈이 못생길 수도 있고 얼굴이 이쁘면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이쁜 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키가 작은 것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얼굴 이쁜 것은 좋은데 키가 작은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이래서 부분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내야지 사람을 그런. 그래서 헬렌 켈러가 자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밀턴 에릭슨이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중풍이 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이런 것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쉽게 말하면 신체 장애조차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모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객 상담도 같은 원리예요.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과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돼. 이게 되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이게 안 돼버리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 고객이 오늘 매출 올려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근데 매출을 올리면 이것도 참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매출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데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 고객이 제품을 사거나 안 사거나 그건 고객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사겠지.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평정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건강과 에너지는 뭐냐면요. 건강과 에너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왜 건강하고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강의를 또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칠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칠감. 우리가 오감도 있고 육감도 있고 칠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감각이 칠감인데 칠감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우리 면역 체계는 그냥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 나를 사랑하면은 자, 나에 대한 자아의 감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즉 칠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칠감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면역 체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면역 체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신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고 몸은 건강한 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제 반대로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자아가 부정적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가 이제 부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칠감이 부정적이겠죠? 그러면 면역 체계가 또 이제 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안 되죠. NK 세포나 뭐 B 세포, K 세포 뭐 이런 T 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질병의 근원적인 그 원인은 사랑의 부족과 원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공황장애, 뭐 불면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비만, 뭐 대사증후군
다 보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랑의 부족, 애정 결핍과 관련된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를 해주지 않고 그냥 제품만 먹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결과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뿐이죠. 결과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해야 돼요. 원인. 왜 이 사람이 비만이 되었지? 그러면 비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비만은 결국 탄수화물 중독이란 말이에요. 운동을 안 하고 뭐 야식이나 과식, 폭식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과식이나 폭식이나 뭐 야식이나 탄수화물 중독이 됐을까? 마음의 흙이거든요. 마음의 흙이. 자, 배는 고프지 않은데 이 마음이 고픈 거예요. 왜 마음이 고팠죠? 사랑이 부족했어.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 사랑의 상처는 왜 생겼죠? 바로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거나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거나 뭐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거나 어쨌든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인이 이제 제공이 된 거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식이요법에 관련된 과식 폭식을 멈추게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게 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우리 인체 정화나 요걸 연결시킨다면은 그때는 완전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인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뭐 과식 폭식을 멈추게 한다. 폭식을 멈추게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건강과 에너지도 보면은 결국은 사랑의 부족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자아를 약화시키고 자아가 약화되니까 면역력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또 식습관이나 뭐 운동 습관이나 여러 어떤 건강 습관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아가 약한 사람은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김시현 회장님 건강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건강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아가 기본적으로 의식 레벨을 본다면 이제 2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 이상. 200 이상이면은 몇 퍼센트죠? 20%라고 그랬잖아요. 200 이하는 몇 퍼센트죠? 80%예요. 아무리 건강 10계명을 뭐 잎이 아프도록 이야기해봐야 80%는 건강 10계명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고객들한테 건강 10계명 많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고객들이 10계명을 따라 하시나요? 따라해요. 아마 열에 한 2명은 따라 하겠죠. 근데 열에 8명은 따라 하지 못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애기 엄마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노냐면 자기 통제력에서 노거든요. 자기 통제력은 어디서 노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힘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 자기 통제력이 생기니까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 행동을 통제하니까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 이사님이 뭐 맨발 걷기 산행하는 것처럼 108배 하는 것처럼 요게 이제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꾸준히 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노느냐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기 통제력은 자기 사랑에서 논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통제력이 놀 수가 없어요.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리산 등산을 하고 바늘호수 걷기 명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죠. 살아나죠. 기분이 살아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그래. 밖으로 나갈 힘이 없다고 그래.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신체 힘일까요? 마음의 힘일까요? 마음의 힘이지. 그 마음의 힘을 차지하는 건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깨달음도 사랑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깨달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열에 8명이 자기 습관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거의 습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과거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부족한 사랑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의식 레벨을 200 이하에서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 최진실 씨 이야기도 제가 이제 아침에 그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네. 진짜 그 엄마가 최진실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 꾸지람을 하거나 엄마로서 막 훈계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딸의 아픈 마음을
알아줬다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가 얼마나 그냥 힘들면은 진정으로. 이렇게 밤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을까? 네가 얼마나 힘들면은 밤에 잠을 못 잘까? 수면제를 못 먹고는 잠을 못 잘까?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지금까지 진짜 네가 죽을 만큼 힘든 모양이구나. 그쵸? 엄마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안아주고 했다면은 안 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엄마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로 들어보면요, 이 진정성이 있고 없고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겉에 표면도는 얘기 그냥 막 칭찬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들은 남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가슴을 만져주질 못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감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 공감적 경청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느낌이겠네요. 이런 어떤 틀은 있지만 예. 마음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드시군요. 같이 눈물도 글썽글썽 해주고 요게 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신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인생의 질병,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소정 선생님도 지금 이제 파비스 일을 하실 예정이지만 이제 이게 하고 있지 않나? 네? 하고 있지 하고 않나? 아니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아니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제가 말을 피해자고 했는데 근데 열심히. 근데 이게 사업이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업이 왜 쉬우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쉬운 거예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럼 파비스 일은 안 돼. 근데 이제 이 파비스 일은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의 80%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80%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대인관계, 부부 갈등, 가족의 그리고 이제 몸도 보면 당뇨, 고혈압, 비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몸만 보더라도 이제 참 많은 비를 차지하지만 마음까지 봐버리면 엄청나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랑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맞아요. 그 사람을 알아주고, 편들어주고, 다 고객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통달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영업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과거 패턴은 영업하지 말고 과거 패턴은 물건 팔려서 영업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내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우셔야 돼. 그걸 배우셔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영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된다니까. 맞아. 월 1억 이상도 벌 거예요. 맞아요. 자, 3번입니다. 3번에 사랑은 사랑의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영업도 인간관계지만은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잘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나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와의 관계가 세상 모든 사람의 관계를 결정한다. 나와의 관계가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세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싫어하면은 세상 사람들 싫어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뭐죠?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사랑의 양과 사랑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양과 질이 높아지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사랑이 줄어들거나 사랑이 약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랑의 양과 질은 어떻게 높아지냐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또 되돌려 주겠죠. 사랑을 주는데 미움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못 봤죠.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갈구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편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좀 이해를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이 충만해 버리면 상대방이 이해를 안 해주더라도 내가 먼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영업하기 참 쉽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80% 사람들은 사랑이 굶주려 있다는 거죠. 이제 먼저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해 사람들이. 이런 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아,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편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런 표를 달고 있는 거죠. 10명 중 8명이. 근데 그 이런 표에 맞게 우리 선생님이 이해해주고 뭐 편들어주고 알아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고객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사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단지 당신이 내 편만 들어준다면,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뭐든지 사줄게. 이거거든요. 자, 내 이런 표를 읽어준다면,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뭐든지 사줄게.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량이 없다면 그 이런표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겠지만은 본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예요. 호수문에 옆에 누가 빠져 있어. 이 사람 분명히 건져주고 싶은데 나도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빠져 있어. 똑같이 빠져. 예, 그럼 이 사람 못 건져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빠지고 그 사람도 빠졌으면 이 사람 건져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물 밖에 나와서 숨을 쉬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서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받고 싶고 상대방도 이해받고 싶어. 둘 다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어. 이런 표를 같이 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이해를 받아야 돼. 아, 이제는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네? 그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인사님처럼. 안인사님처럼 절 수련을 안 했으면 이게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절 수련을 해서 이해받고 싶은 욕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채운 거예요. 채우다 보니까 이제 내 남편도 이해하게 되고, 뭐 가족도 이해하고, 뭐 고객도 이해하고, 지금은 다 주는 쪽으로 이제 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이 네.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딱 이렇게 우뚝 내가 있는 게 이게 날 사랑하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배도 안 고프고 외롭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뭐 애들이 쨍쨍거리든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난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없으면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사랑이란 이름을 여기 갖다 넣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여기 가득 차서 그냥 늘 부럽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불편함 없이 있는 게 그렇죠. 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 불편함이 없었을 때 상대편을 이렇게 좀 품어주고 되지 내가 불편하면 상대편 줄 게 없어. 모든 인간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이해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채워야 돼. 이거는 우리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한테 실험을 해봐도 돼요. 만약에 큰 아들,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장난감을 각각 사주지 말고 똑같은 하나만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큰 아들이 장난감을 독점해서 갖고 놀 겁니다. 동생한테 절대 안 줄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 물려주는 시점이 있어. 언제냐면은 실컷 가지고 놀고 이제 실적이 날 때 그때 장난감을 동생한테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거든. 사랑도 내가 충분히 네. 소유해서 이제 사랑의 실적이 날 정도로 네. 이제 더 이상 사랑받지 않아도 돼. 네. 이제 나를 칭찬 안 해도 괜찮아. 네. 이제 인정 안 해도 괜찮고 이해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20대 젊은 애들 와서 이제 뭐 어떤 결혼에 대한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애정 결핍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요. 지금 결혼하지 말고 좀 늦게 결혼해라. 30대 중후반이나 충분히 좀 자아를 채우고 키우고 사랑을 채워서 결혼해야 되지. 지금 결혼하면은 분명히 실패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 부족한 상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랑에 집착을 해. 그러니까 막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 사랑에 집착하고 남편도 아내 의심하고 막 이렇게 의처증 의무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로지 주는 것과만 관련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사랑은 오로지 주는 것과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줄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랑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고객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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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어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give and take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실망을 하게 되거나 자 거기서 또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라 주어라 그리고 또 주라 give give and give 이 주고 주고 또 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충만한 사랑을 가졌을 때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고 주고 계속 또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싫어요? 좋아요? 좋죠. 좋죠? 네. 좋죠? 주고 주고 또 주는 사람은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죠? 그 누가 주는 것도 받아도 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도 물론 이제 중요한데 네. 대상도 중요한데 그 어쨌든 내가 주고 주고 또 주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면 네. 관계는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야기하기 조금 뭐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돈이건 사랑이건 뭐든지 간에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야만 도와주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총장님이 돈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뭐 받을 생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내가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편안하다 말이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한테 또 사랑이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그죠? 너무 멋지겠죠.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파비스 인체정화를 이야기해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총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괜찮은 관계가 됐는데 인체정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인체가 뭐 예를 들어 뭐 몇 세트 안 사주겠습니까? 총장님 인체정화 시켜드리러 가야 돼. 아니 그래서 아니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정도 그냥 쓰죠. 이미 그런 배포를 갖고 있는 분이죠. 먹기 싫은데. 아니 이사님 우리 그 저기 로드랜드 입학하면 무조건 돼요 그는. 그 석사 박사 입학을 하지 않아 그럼 총장님 무조건 1,000만 원 정도 사요. 그런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제자한테 자기 식구한테 왜 그걸 안 해줍니까? 그런 정도에 그냥 하죠. 그리고 건강 관리 또 신경 써야 될 시기지 뭐. 그 어쨌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사님 가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 얼른 먼저 가면. 다른 사람 가기 전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조건 변화를 해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어라 이거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드는 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절적으로 한다는 거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보세요, 이제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몇십만 원 사줄 수는 있겠지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돕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바로 세트를 사줬어. 그러면은 한 50만 원짜리 한 20명 뭐 매출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0만 원치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5명만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위 레벨에 이런 사람들은 돈 1,000만 원을 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밑에 밥 먹기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돈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돈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말. 그러면은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좋으냐, 돈이 많은 이런 사람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좋으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는 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쪽으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역량도 키워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는 레벨의 조건을 갖춰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도 갖춰야 돼, 학위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스펙 이런 것들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사장님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이런 레벨에 올라가 있잖아. 그럼 계속 그 사람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 만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돈 1,00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내가 모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0명을 만나는데 자기는 돈 1,000만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매출이 갑자기 막 10배, 뭐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할 때 월 500도 벌기 힘든 사람이 갑자기 월 1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 고객 수준을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맞추는 거죠. 마케팅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수상 씨, 화이팅.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 소정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부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사귀는 힘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같은 또래의 아줌마에서 더 높은 레벨에. 그래서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 말고, 여기 돈 많이 하는 거야. 여기서 하자고 놀아. 자, 빠듯하게 사는 사람 말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유 있는 사람들. 스님보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설레입니까? 지난번에 되겠네 이제. 설레는 거가 있네. 아니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지금과 다른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모르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쭉 가셔야 돼요. 단계별로. 이제 하루아침에 물론 되는 건 아니고 단계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기인을 만나게 됩니다. 기인을. 지금 어쩌면 저를 만난 것도 기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외에 또 다른 기인이 또 나타납니다. 기인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기인이 나타나요.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선생님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인이 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딱 나타나요. 괜찮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만나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제가 이미 군포에 와서 선생님 괜찮다고 제가 찍잖아요. 김소영 선생님 정말 괜찮다. 제가 우리 안희사님한테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괜찮은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이 우리 이사님이 정말 오른팔 왼팔 좀 이렇게 잘 키워주시면 성공할 것 같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끌어주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이렇게 괜찮은 분인데 선생님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또 다른 분들이 또 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고 사람에 의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은 혼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힘을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 실패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성공한 비결도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비판적이고 뭐 결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한테 결투를 선택한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사랑했잖아요.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사람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단 말입니다. 그 힘이 뭐냐면은 결국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힘이거든. 예, 원수를 내 친구로. 그래서 이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절대 적을 만들지 말고 항상 내 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특히나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왔다. 나를 사랑하는 힘.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은 줄 수 있는 힘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줄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라. 맛있게 말하면. 줄 수 있는 힘을 많이 키워라. 내 마음이 빈곤하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은 관계도 시들해지는 거죠. 그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경제적 성취. 다 여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분, 아니, 김미자 선생님만 빼고. 김미자 선생님은 돈 안 벌어도 되고. 많이 벌 거예요. 돈 이제 다 벌어야 되는데. 자, 돈을 많이 버는 힘도 바로 사랑에서 나오더라.
자, 돈은 그 하나의 가치의 수단이잖아요. 돈이 1,000억이건 1,000원이건 뭐 그 차이는 저는 뭐야.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이거. 맞아. 자, 이 그런 생각. 가치의 수단이잖아요. 불타버리면 없어진 게 돈 아닙니까? 종이 조각을 왜 보나.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돈은 어디로 흐르느냐를 한번 잘 봐요.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돈을 막 내가 벌려고 하면 돈이 날 쫓아오느냐 이게 아니거든. 돈은 여자와 같아요. 돈은 여자와 같아요. 여자를 쫓아오면 여자가 도망가잖아요. 그랬어요? 돈 그렇잖아요. 돈은 여자와 같다는 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죠. 여자를 꽂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돈도 벌려면 돈을 쫓아가는 게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은 어떻게 해서 따라오느냐 한번 생각해봐. 그럼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돼. 어떻게 해서 돈을 쓰죠? 아까 총장님처럼. 예, 돈을 써달라 애원하는 사람이 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야만 돈을 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면 돼요. 필요한 제품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주면 그 사람은 돈을 쓰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아,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지? 우리 김소정 선생님한테 필요한 게 뭐지? 그럼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걸 제가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선생님 돈 안 쓰겠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막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나 산소를 한 통 주면 살 것 같아. 산소. 제가 산소 1,000원에 팝니다 하면은 사요 안 사요? 사겠죠. 꼭 필요한 걸 주는데 돈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거 좀 이제 뚱뚱한 사람한테 당신 살 뺐는데 제가 필요한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돈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지? 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면요. 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애정 결핍에 막 우울하고 막 소통이 안 되고 막 힘들어해. 저는 돈을 써달라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분에게 필요한 걸 주죠. 사랑을 채워주고 이해를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막 필요한 걸 다 드려요. 그런 순간에 막 감동을 해요. 진짜 살 것 같네요.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이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제 대인관계도 잘 되네요. 그러면 그분이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돈 쓰죠. 그게 돈 버는 원리거든. 결국 이제 그 돈을 버는 힘도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돈이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보여요. 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는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엄마의 큰 사랑으로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지금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젖 먹여야 되겠구나. 재워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젖을 먹이거나 재워주거나 기저귀 갈아주면 아기는 잠잠해지잖아요. 이미 아기랑 엄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그 아기가 원하는 걸 못 알아차렸다. 젖 달라고 하는데 젖을 안 주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기저귀 갈아주는데 젖을 먹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돈을 버는 힘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이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걸 막 이야기를 해. 이 사람 살 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비만 뭐 다이어트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당연히 구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사랑을 갖고 있어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은 또 에너지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은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돈.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마음이 빈곤해질까요? 풍요로워질까요? 풍요로워지겠죠.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네. 네. 자, 부자의 마음은 부를 끌어당겨요. 자, 부자의 마음은 돈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빈곤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빈곤, 가난해져. 가난한 마음은 뭘 끌어당길까요? 가난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제품 안 사주면 안 될 텐데 오늘 사줘야 내가 이번 한 달 먹고 사는데 마음이 빈곤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 건 해야 내가 오래 하는데 이제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 건을 해야만 기본 돈이 노는데 아 지금 한 건밖에 못했어. 두 건이 남아있어. 아, 이 사람도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 불편해요. 그런 분들. 불편하잖아요. 네. 괜히 푸시하고 막 보험 안 들어주면은 막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 건 중에 이미 난 네 건을 해버렸어. 해도 돼,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죠. 이 사람 하거나 안 하고 관계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보험 상담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를 결정하는 힘이 바로 이제 마음의 여유거든. 자, 마음의 여유는 바로 사랑에서 온다. 나는 많이 가졌다라는 느낌이단 말이야. 당신이 가입 안 하더라도 나는 살만해 이거지. 당신이 거래를 안 해주더라도 나는 거래할 때가 많아. 이런 마음의 여유가 어떤 풍요로운 마음을 만들고 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건수 하나 올리려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내가 제품 사는 게 편안하냐? 건수 관계없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제품 사는 게 편안하냐? 이걸 이제 따져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돈은 빈곤한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빈곤한 사람한테는 돈이 도망을 갑니다. 돈은 풍요로운 사람한테 돈이 따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영업은 특히나 그래요. 영업은 매달리면 영업이 안 돼요. 좀 튕겨야 돼. 튕기는 자세. 이걸 당당한 자세라고 그래. 파스처. 당신이 안 사더라도 살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이 안 사더라도 제 주변에 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제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제품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당신이 안 사면 당신 손해보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 그럼 이분이 오히려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당신 안 사면 저 이번 달 뭐 진짜 밥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럼 도망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정 선생님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마음의 빈곤의 힘을 풍요로운 힘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자기 이해를 이제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이해의 힘이 커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이 너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면은 너가 못났다는 걸 알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고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고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자,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런 모든 걸 알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이 다 있단 말이죠. 그걸 믿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 믿으시죠? 100% 오케이. 박수. 아우. 자,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기를 사랑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아, 난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구나. 완벽하게 사랑스럽구나. 자, 종교를 가진 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또 불교는 내 안에는 부처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자, 부처님이 자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처럼 나 또한 부처님의 그 모든 자비와 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나는 갖고 있구나. 이걸 이제 믿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성공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요게 되면은 이제 7번 성취는 따라오죠. 성취. 순간순간마다 성취감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자기 실현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 잘 보냈어. 오늘 하루도 너무나 축복된 하루였어. 오늘 하루도 너무나 멋진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때 오늘 하루도 너무 이상하게 보낸 것 같아. 너무 부족했어. 오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난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죠.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성취감에 있어요. 성취감. 매일매일 느끼는 성취감이 쌓여서 행복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야 돼요. 자, 우리 두루마리 보면 5번째 두루마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런 소중한 하루가 아닌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자 했던 그 하루를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멋지게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루를 25시간인 것처럼 살고 하루를 마감할 때 야, 정말 오늘 너무 멋지게 살았구나. 너무 멋있었어. 너무 행복해. 그렇게 잠자리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성취감인데, 그런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자기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실현은 자기다운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다운 삶.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누구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피우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입니다. 나만의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이 삶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술 작가들은 그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 순간순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뭐 음악 작곡을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예술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예술가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돈은 천사처럼 돈을 써야 돼요. 예술가처럼 일을 해서 천사처럼 돈을 쓰자. 근데 옛날에 20세기에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는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 옛날 이야기. 그렇게 해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20세기에 보니까 막 물질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건 어떻게 하건 개처럼 벌어서 돈만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어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21세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구나. 개처럼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예술가처럼 벌어야 되는구나.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기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정말 예술가처럼 돈을 벌어야 되네. 그리고 그 번 돈을 쓰는 것도 또 천사처럼 써야 되는구나. 정성처럼 쓰는 게 아니라 폼 잡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한테 필요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선한 쪽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21세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으로 가면 자기 실현이 가능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자, 이 7가지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자, 이 7가지가 성공의 필수적인 7요소라고 그래요. 마음의 평화, 건강과 에너지, 사랑의 인간관계, 경제적 성취,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 자기 일의 성취, 자기 실현. 이 모든 7가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 뭘 꽂히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